왜 한국인들은 항상 일을 이렇게 복잡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거야? 이러니까 다들 한국인들과 일하기 싫어하는 거잖아. 정말 쓸데없는 문제만 만들어내고 있어.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며 맞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한 사무실. 상대방은 제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어이없게도 이런 말을 내뱉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랑스러운 한국인 여러분. 이 감동적이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외모만 보면 전형적인 미국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의 뿌리는 한국이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저의 가족 이야기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한국인이셨습니다. 한국 전쟁 후 그녀는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인인 제 외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죠. 할머니는 평생 동안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셨고 저희 가족에게도 그 가치를 전해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한국의 이야기와 함께 자라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미국 땅에서 살아가셨지만 마음속 깊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한국 출신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술력과 창의성은 항상 저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의 열정과 끈기는 실리콘밸리에서도 크게 존경받고 있지요.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 끈기,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은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한국을 직접 경험하며 제가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외할머니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강한 민족 정신, 그리고 그곳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자연스럽게 저의 뿌리인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죠.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사정상 한국을 방문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그리운 고향을 상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라면 미국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뉴스에서나 학교에서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드물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왜 한국은 미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작은 나라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생각해도 짜릿해지는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 인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경쟁이 치열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국인 동료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매일 놀라곤 합니다. 얼마 전 저희 팀은 아주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해야 했고 상당한 창의성과 기술적 통찰이 필요했죠. 당시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한국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준우 씨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가 프로젝트 리더로 선정되었을 때 몇몇 팀원들은 그를 가볍게 보았습니다. 동양인 주제에 과연 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편견과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죠. 그들은 그의 능력을 평가하기 전에 그의 외모와 배경을 먼저 평가했던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러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몇몇 팀원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과 자원으로는 도저히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일정을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만두려는 팀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우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회의에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준우 씨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가 더 나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팀원들을 이끌었습니다. 준우 씨는 팀원들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알고리즘 대신 다른 접근 방식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방식은 더 많은 데이터 처리 능력을 요구하긴 하지만 결과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먼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준우 씨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는 점차 팀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 준우 씨를 믿지 못했던 팀원들은 입을 삐죽거리긴 했지만 그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면 결국엔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준우 씨는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은 준우 씨의 능력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번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며 팀원들을 놀라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팀원들은 그가 제시하는 방향이 언제나 올바르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결속하게 되었고 결국 프로젝트는 모든 예상과 우려를 뒤엎고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은 기술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접근으로 회사 내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준우 씨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에게 특별한 우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회사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맡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른바 핵심 프로젝트 리더로서 그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연구개발 과제들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과 자원은 그 어떤 팀보다도 풍부했고 회사의 최우선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우 씨는 실리콘밸리 내에서 열린 각종 테크 컨퍼런스와 글로벌 기술 포럼의 회사 대표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사로 무대에 올라 회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발표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실리콘밸리 내에서 명망 있는 기술 리더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준우 씨의 성과는 실리콘밸리 전체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업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로 불리게 되었고 여러 기업들이 그의 능력을 인정하며 협업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준우 씨는 실리콘밸리의 중심에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인재로 우뚝 서게 되었지요. 그러나 준우 씨의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시기하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성공을 불편해하며 은근히 그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식으로 그의 성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작은 실수라도 잡아내려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특히 몇몇 사람들은 준우 씨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회의에서도 그의 의견을 일부러 무시하려 하거나 그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멋진 준우 씨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기술 노하우를 알려주며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거나 경쟁자를 무너뜨리려는 이기적인 태도가 더 흔하거든요. 하지만 준우 씨는 한국에서 배운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품이 너무 놀랍고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그는 팀 내에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뚜언이라는 베트남 출신의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는데요. 그는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팀 내에서 종종 무시당하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가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준우 씨 자신도 한때 그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고 실력을 인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뚜언이 겪고 있는 고립감과 좌절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우 씨는 뚜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단 있는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힘들어하는 뚜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당신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당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당신을 끝까지 밀어줄 겁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 스스로도 자신을 믿고 그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회의 중에 다른 동료들이 그의 의견을 무시할 때에도 준우 씨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뚜언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프로젝트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과 행동은 뚜원을 돕기 위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잠재력을 믿고 지지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준우 씨의 격려 때문에 뚜원은 점차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점점 더 빛을 발하게 되었고 그는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뚜원은 이제 준우 씨를 단순한 동료가 아닌 은인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을 비춰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끔씩 농담 섞인 진지함으로 준우 씨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터널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웃곤 했습니다. 저는 준우 씨에게 늘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홀딱 반하게 만드는 사건이 또 있었지요. 준우 씨는 강자에게 아부하지 않으면서도 약자에게는 더욱 큰 배려와 이해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약자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우 씨의 리더십과 인품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팀 내에서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하는 안우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도에서 온 유능한 엔지니어였고 평소 강한 성격과 뛰어난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중요한 보고서를 마감 기한에 맞추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팀 전체가 일정의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몇 팀원들은 곧바로 안우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안우 때문에 우리가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그녀의 인도식 업무 방식이 다르다며 은연중에 편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기엔 안우의 문화적 배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녀를 유능한 동료로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실수가 드러나자마자 그들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쩜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이 불리해지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이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준우 씨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즉시 팀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한 사람의 실수로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안우 혼자만의 잘못으로 이 프로젝트를 좌초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준우 씨는 이어서 안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갈 거예요. 이건 우리의 프로젝트이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 팀원들은 순간 침묵했지만 곧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 씨는 안우에게 압박을 주는 대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안우는 준우 씨와 팀원들의 도움으로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오히려 처음의 기획을 뛰어넘는 성과 이상이었습니다. 팀 내 분위기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준우 씨의 리더십 덕분에 팀원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팀워크를 발휘하게 되었고 다른 어떤 팀보다도 앞서가는 기술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골치 아플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국인 엔지니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인 엔지니어를 찾아라 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갈 정도로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성과와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 가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던 한국이 이제는 그 자부심을 전 세계와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더없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감동적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준우 씨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 동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특별한 모임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한국 출신이라는 공통된 자부심과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는 최근에 접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지금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며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동료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과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는 우리는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다양한 혁신 기술을 다루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며 생각을 동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이 말이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이 샘솟았죠. 그날 모임 이후 준우 씨와 그의 동료들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말에도 회사에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어요.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며 에너지 낭비가 심한 지역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냈죠. 하지만 이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기술적인 도전이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분석 과정에서 팀은 데이터의 일관성 문제와 예측 모델의 정확성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준우 씨는 팀을 이끌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라며 계속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지요. 솔직히 준우 씨의 추진력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알고리즘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고 탄소 배출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죠. 솔루션이 완성된 후 준우 씨와 그의 팀은 이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결정했고 이곳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당당히 소개하기로 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그들만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그들과 함께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준우 씨와 그의 팀은 자신들의 성과를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특히 준우 씨가 이 혁신적인 솔루션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청중들은 깊은 관심과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그들의 솔루션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몇몇 청중들은 이 기술을 자국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적용된 지역에서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났는지, 우리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는 그들의 기술이 실제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순간이었죠. 컨퍼런스 후 준우 씨와 그의 팀이 이룬 성과는 그들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솔루션은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채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이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이 기술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죠. 저는 그들이 이룬 성과를 보며 한국의 기술력과 그들의 노력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력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 뒤에는 국민들의 강한 결속력과 희생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며 나라를 재건한 세대의 노력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대 초 한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남겨진 것은 황폐해진 땅과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지금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 전후의 혼란 속에서 성장했지요. 그들은 전쟁의 상처를 직접 경험하거나 그 여파 속에서 자라면서 전쟁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피폐한 경제 상황과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부모님 세대는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이면 아이들은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책상 대신 낡은 나무 판자에 앉아 옷을 잔뜩 껴입고 추위를 견디며 공부했습니다. 연필 하나도 너무 귀해 아이들은 작은 연필심 하나도 아껴가며 글씨를 썼습니다.
부모님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에서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지요.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들은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이러한 끈기와 희생 덕분에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희생이었을지 상상하면 그들의 노고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보다는 자식들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 줌의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빈약한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님들은 가슴속에 뜨거운 눈물을 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결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이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강한 의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려운 시절 겨울이면 집안의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온 가족이 작은 방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이 내렸지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 그 추위조차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세계는 한강의 기적을 말하며 경이로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시간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강변에 펼쳐진 고층 빌딩들, 그 아래를 누비는 자동차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은 과거의 절망적인 시절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된 풍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위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작하고 계시나요? 바로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각인시킨 IMF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나라를 위해 금을 내놓으며 세계를 경악하게 한 이 놀라운 사건은 한국인 특유의 결속력과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당시 이 소식은 해외 주요 뉴스에서도 감동적으로 수차례 보도되며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극심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었고 희망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보관하던 소중한 폐물,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받았던 돌반지까지도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기부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살고 계시던 저의 어머니도 이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때 아버지에게서 받은 소중한 반지와 목걸이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 반지와 목걸이는 어머니에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쌓아온 시간과 추억이 깃든 어머니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들을 기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깊은 결단과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의 결정은 단순히 물질적인 기여를 넘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염원과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제게 특히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 후의 복구 작업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환경 재난을 넘어서 한국인들의 깊은 책임감과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순간이었습니다. 2007년 겨울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검은 기름이 태안의 아름다운 해안을 뒤덮었고 해양 생태계는 물론 그곳에 의존해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은 이 재난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학생들, 직장인들, 군인들, 심지어 은퇴한 어르신들까지도 한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다른 손에는 기름을 닦아낼 도구를 들고 하나 둘씩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차디찬 겨울 바다에서 이들은 하루 종일 기름을 닦아내며 해안을 정화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온 것은 그들의 지속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첫날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휴일마다 사람들은 꾸준히 태안으로 몰려왔습니다. 개인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더 깨끗한 환경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곳에는 국경도 세대 차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자연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렇게 수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태안의 해안은 점차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환경 복구를 넘어 한국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 에이미에게 전했을 때 그녀는 놀라움과 존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며 사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책임감과 공동체 정신에 대한 깊은 감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한국인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절대기가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 경험, IMF 위기 속에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경제를 구해낸 기억, 그리고 태안바다를 복구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였던 그 놀라운 순간들이 바로 그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잊지 않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심적으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얼마 전에 같은 회사의 일본인 동료가 준우 씨에 대해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그는 준우 씨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복잡하다며 한국인들은 언제나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실 그 일본인 동료는 평소에도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저의 외모가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보여서 제가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속 좁게 얘기를 꺼낸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준우 씨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를 험담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하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열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지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치며 따지게 되었죠. 제대로 알고 말하시는 건가요? 일본은 따라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전곡을 찌르자 그는 깜짝 놀라며 제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동료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더 강해지는 민족이 한국입니다. 그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끈기와 열정은 결코 무시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듣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준우 씨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그들이 쌓아온 역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저 또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어디서든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제 외모가 한국인과 닮지 않아서 제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내고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끈기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끝없는 열정과 사랑에 깊이 감동하며 저 역시 그 발자취를 따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놀랍고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